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원윤입니다. 어, 이번 세션은 그 공공과 비영리 부분의 AI 혁신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예,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승희 주무관님과 광주과학기술원의 그 신종호 PM님이 지금 AI 어, 외신 분석 솔루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저희 국내 AI 기업이죠. 업스테이지의 최훈 이사님이 지금 미디어와 법률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혁신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사례를 좀 소개드리기 앞서서 제가 글로벌에서 진행되고 있는 좀 몇 가지 주요 사례에 대해서 빨리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사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지난 리인벤트 때 발표된 내용을 좀 요약을 한 것인데요. 리인벤트 때 이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클라우드와 AI를 그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혁신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지금 이 클라우드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저희가 르네상스 때와 다른 것은 그 르네상스 시대는 사실 수백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AI가 변화시키는 이 혁신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시는 그 대규모 AI 모델 같은 경우도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이런 큰 변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의 주요 사례를 제가 한 페이지로 이제 요약을 한 것인데요. 여기 이제 국가안보부터 먼저 보시면 저희가 그 엔스로픽 그리고 팔렌티어와 협력을 해서 미국 국방에서 그 안전하게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 탑 시크릿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AI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혁신 분야를 얘기할 때는 사실 그 암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네 곳의 이제 그 국립암센터 그리고 저희 AWS를 포함해서 주요 테크 기업들이 암 인공지능 연합이라는 걸 구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암의 발견과 치료 혁신을 이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연구 및 교육 분야도 보시면 여기가 그 싱가포르의 이제 그 정부 기술 조직인데 이 거부텍에서 저희 AWS와 협력해서 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을 했고요. 커널 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 AI 쪽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AI 연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를 캠퍼스 전체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후 쪽의 얘기를 조금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노아라는 곳인데 이 노아가 미국의 그 해양 대기청이고요.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상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노아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기후 변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하나도 없고 기술과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모을 거고 또 어떻게 모을지를 먼저 고민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날씨의 정보까지도 다 모으고 있는데요. 노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저희 AWS에 약 30 페타바이트 규모의 환경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매월 200 테라바이트가 넘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어요. 그 미국의 이제 그 기상 이변 현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노아의 발표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조 원 이상이 되는 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이제 대형 그 기상재해들이 과거에는 몇 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23년에는 그런 대형 재해가 28건, 그리고 24년에는 24건으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이렇게 저희가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허리케인 헬렌 같은 경우는 한 200조 원 정도의 이제 어떤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허리케인 하위 같은 경우는 이제 휴스턴 지역에 1.5m가 넘는 이제 비를 뿌렸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터 단위의 비가 내리는 거는 이제 전례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서는 이제 이런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저희 이제 그동안 이제 모였던 이 데이터와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그런 경로를 이제 보다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고 또 AI를 이용해서
그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AWS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뭐 배치나 실시간으로 모으고 또 그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고 머신러닝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뭐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전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실제 구현하실 때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아마 구성을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이제 참조하시면 이런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그 클라우드에 구축을 하시면 향후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 더 나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요건이 변경됐다거나 이럴 때 좀 유연하게 이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소개드릴 AI 웨이싱 솔루션도 이제 이런 이점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좀 눈에 많이 익으실 장표일 텐데 그 저희가 3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 저희 AIML 전체 이제 스택의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제 베드락 계층이 있는데 이 베드락 계층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성형 AI 모델들을 보다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이런 생성형 모델을 쓰고 싶으신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베드락 서비스 참조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또 역시 이제 뒤에 소개드릴 업스테이지의 그 솔라 AI 모델도 베드락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좀 짧게 좀 말씀을 잘 전달드린 것 같고요. 이어서 그 박승희 주무관님과 신종호 PM님 모시고 AI 외신분석 솔루션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 정책실의 박송희 주무관입니다. 네, 광주과학 기술원 박사연구원 신정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큰 무대에 쓸 줄 모르고 약간 긴장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떨리네요. 제가 무탈히 발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목을 생성형 AI의 폭삭 소가수다라고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잘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근데 저희의 제목은 생성형 AI의 폭삭 소가수다라고 했는데 뭔가 생성형 AI에 저희가 크게 속은 느낌이 들죠? 저희가 어떻게 이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일단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문체부 국제문화홍보 정책실은 전 세계 문화를 비롯해 한국의 전반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부서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세계가 어떤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는지 또 저희가 한국을 어떻게 널리 알려야 되는지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일환으로 저희는 기존에 사람들이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까지 더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시계열 흐름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 파악에서 벗어나서 한국 관련 이슈나 특정 사안을 보다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 여론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또 어떤 관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파악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도 부여했습니다. 이 같은 업무를 위해서 AI 모델을 분석하고 다양한 통계를 사용했고 또 그 결과를 워드클라우드나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각화하거나 또 맞춤형 보고서를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정책 인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만들고자
꿈꿨던 시스템 모습이 요거였습니다. 이 화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에 나왔었던 가스 아이, 신의 눈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큰 전광판 앞에서 멋지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전 세계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에서 봄직한 시스템을 꿈꾸면서 이 시스템을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 시스템이 이제 이거라면서 상상을 했던 거죠. 혹시 이 화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까지 5개 시즌에 걸쳐서 방영됐었던 미국 드라마 Person of Interest라는 드라마 스틸컷이에요. 이거는 이제 테러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데이터를 감시해가지고 테러 위협을 사전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전에 범죄를 예측하고 경보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은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제 거기 드라마 시작될 때 나오는 그 영상인데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10여 년 전 드라마예요.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하는 최신 기술. 이 소타 논문의 교체 주기가 10년 전에는요, 약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1년 전의 기술은 바로 이제 과거의 기술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과거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소타의 논문 교체 주기가요. 3개월로 줄었습니다. 약 4배가 빨라진 거죠. 신기술의 교체 주기는요. 더 빨라서요. 하나의 기술이 대중화되는 데에 10년 전에는 평균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이 이제는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 예시를 보면 출시 후 6개월 이내에 억 단위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약 6배의 기술 교체 시기가 10년 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에 상상했었던 드라마에 나왔지만 그때 상상했었던 시스템이잖아요. 이때 이미 이런 기술을 상상하며 꽤나 오랜 기간 진지하게 실제로 할 법한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은 이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획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IT 시스템이라는 것이 항상 이 상상은 판타지잖아요. 현실은 오픈 첫날 현실은 항상 저런 거죠. 내가 상상했었던 건 페라리였는데 이제 받아보고 나니까 이제 저런 껍데기만 있는 차가 온 거죠. 저희가 너무 현대 기술을 과신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한편 이 충분한 개발 기간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라는 것이 항상 오픈 날짜는 정해져 있고 기간은 짧고 그렇잖아요. 역시나 저희도 그 국룰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썼었던 이제 슬랙 화면이에요. 시스템 오픈 후 확인 사항 저게 이제 스레드가 막 이렇게 쌓이는 거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1차 시스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에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었는데요. 돌아보면 정말 이 프로젝트에 관련한 많은 분들이 폭삭 소가수도 해주셨어요. 3월 초에 이제 시스템 오픈을 하고 2개월째인 현재 거의 모든 오류는 잡혔고 지금은 이제 LLM과 MCP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 리포트 생성하는 등 이제 상상했던 고급 기술 적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AWS에 준비된 인프라 그리고 AI를 비롯한 여러 기능들이 사스와 파스로 구비되어 있었기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이 정도 시스템을 만들려면 과거 제 기억을 보면 이런 시스템을 발주하고 시스템 이제 인스톨하고 하는 데만 뭐 6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뭐 비용은 당연히 하드웨어 전부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고 개발은 아마 더 뒤처지거나 시작도 못했을 확률도 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해주는 AWS의 기술인으로서, 한 사람의 기술인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픈은 잘했는데 저희 시스템은 이제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상용 AI를 도입한 매우 희소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처음 겪었던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생성형 AI가 등장했을 때 이 생성형 AI가 가장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있으실까요? 네, 바로 번역입니다. 수많은 학습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학습이 반복된 이 번역이야말로 생성형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자신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요. 외신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일본의 총리가 프레지던트 윤석열의 체포와 관계없이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함을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 기반 번역 결과에서 총장이라고 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총장이었던 시절에 그 기사를 학습을 하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레지던트라는 단어가 뭐 총장 또는 뭐 대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괜찮았을까요?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으로 오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정부 공무원분들에게 리포트를 하는 이런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굉장한 오류거든요. 또 내용을 상세히 한번 보시면요. 생성형 AI는 원문 어디에도 비판이라는 단어, 그런 내용 컨텍스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독자를 하여금 오해를 하는 문장을 만들어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서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문장을 생성해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민감한 두 나라 외교에 문제가 생길 법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AI를 과신했다가 생성형 AI에 폭삭 속아버린 케이스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번에 이 기사는 올해 1월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보시면 저 본문 중에 있는 impeached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 경우인데요. 원래 impeached라는 단어는 탄핵되다, 탄핵 소추되다 이렇게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생성형 AI가 이미 대통령을 1월인데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기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게 맞는데 탄핵됐다고 번역을 해버려서 이 번역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저희는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네, 어쨌든 이 번역을 바로 하려면 사람이 개입해서 의역을 하거나 아니라면 이제 번역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탄핵이라고 번역해주고 이 시기 이후에는 탄핵 소추 바뀌었군요. 탄핵 소추되었다가 탄핵이 됐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거나 아니면 레그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옆에를 보시면 저희가 생성형 AI한테 너 어떻게 수정을 해야 좋을지 네가 제안해봐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제 전 대통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생성형 AI를 우리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번역 모델을 만드는 전략을 세우고 파인 튜닝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두에 사용하고 말 시스템이 아니라 이 시스템은 국가의 주요한 정보 시스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장기적인 관점의 운영 전략을 고려해 봤을 때 비용 관점, 그리고 운영 효율 관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보안 관점에서 자체 SLLM 개발이 득이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앞서의 번역 오류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이런 주요 단어들을 딕셔너리로 관리해 가면서 AI 번역의 구멍을 메우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차 오픈을 하면서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AWS의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 그리고 MCP를 활용한 리포트 생성 자동화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이루는 태스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체 SLLM을 만들고 빠른 속도의 리얼타임 서빙을 위해서 지스트에 있는 슈퍼컴퓨터 센터의 GPU들을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엮어서 앞서 우리가 상상했었던 세계 최강 슈퍼 플랫폼을 만들고자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AWS와 그리고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3년짜리 작업 분량을 2년 만에 달성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50%의 초과 달성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도 3년짜리 작업 비용을 2년 안에 완성하게 됨으로써 67%의 비용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처음 이 플랫폼을 상상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그런 비서를 상상했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보고서들, 기사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요약해주고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통계도 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엄청 꿈꿨었는데 현실은 사실 조금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엄청 빨라졌죠. 저의 이 빈곤한 상상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에 생성형 AI에게 폭삭 속았수다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폭삭 속았수다는 수고가 많았다, 무척 수고가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는 내내 그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막 번역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AI가 굉장히 고생을 많았고요. AI보다는 여기에 계신 개발자분들이나 업계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I 사업 개발을 하면서 참 많은 고객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 말미에 많은 고객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턱을 개면서 그래서 최 이사님 지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예 지금 하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또는 아니요 시기상조이니까 천천히 나중에 따라가시죠 라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디지털 변곡점의 모먼트가 우리에게 몇 번 있었습니다. PC 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 이 각각의 모먼트가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우리 삶에 스며들듯이 와서 대세가 되었죠. 아마 이번 생성형 AI 시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주어진 한 16분 정도 시간 동안 이 가랑비에 스며들듯이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사회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업스테이지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훈입니다. 네, 간단히 업스테이지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업스테이지는 B2B 엔터프라이즈의 혁신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AI 모델 개발한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는 챗 GPT와 비슷하지만 기업향에 좀 더 적합한 솔라라는 LLM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지 또는 문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LLM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OCR 기술 통해서 연결해서 기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창업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듬해에는 시리즈 A를 하면서 316억 원, 그리고 작년에 시리즈 B를 받으면서 1,000억 원을 더하면서 누적 투자 금액이 약 1,400억 원 정도로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AW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저희도 AWS 고객이면서 AWS 저희 고객이 되는 형태로 같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AI 모델들은 AWS 인프라 위에서 안정적으로 잘 학습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작년 리인벤트 때 저희가 크게 한번 이렇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베드락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AWS의 AI 앱스토어가 생겼는데, 그 런칭 파트너로서 업스테이지가 세 번째 타일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 수십 가지의 모델들이 있는데 업스테이지의 전문성과 그리고 소형 LLM으로서의 가능성을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런칭 파트너로 낙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만든 사례 중에서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법률, 미디어 관점에서 재미난 사례를 오늘 좀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AWS 인프라에서 만들어진 저희 제품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고객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가는 공동사업, 그리고 AWS 마켓플레이스 위에다가 저희 제품 올려서 가져다 쓰시게 하는 클라우드 파트너십, 그리고 개별 고객에게 커스텀 개발로서 솔루션을 만들어드리는 형태, 이 세 가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잘 작게 보이지만 2월 3일자 조선일보 A 이면입니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우리는 업스테이지와 AI 미디어 시대를 새로 열겠다. 국내 언론 1위 회사가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교열 AI, 그리고 검색, 팩트체크, 번역, 생성 AI까지 차례차례 저희랑 이 AI 모델들을 만들어가게 될 텐데, 왜 이걸 시작하게 됐느냐? 지금 보시는 게 교열 모델의 데모입니다. 왼쪽이 좀 잘못 쓰여진 기사 예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모델이 고쳐 나가는 이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AWS를 고치고 뭐 솔라라든지 솔루션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일반 기자들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지난하고 데스크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눈여겨서 보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역을 외주를 주자니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업스테이지가 만든 모델 전에 원래 기존의 교열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그 LLM 기반이 아니라 인덱싱을 하면서 계속해서 DB를 업그레이드해가는 수작업 모델이에요. 근데 업스테이지가 만든 모델이 굉장히 성능이 좋을 뿐더러 글로벌 베이스 모델들이나 파인 튜닝을 해서 대결을 해도 업스테이지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결을 벌일 때 정답지를 기자님들이 주실 거잖아요. 근데 기자님들 주신 답안에서도 오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고쳐버리니까 조선일보 대표님이 굉장히 만족해하시면서 저희와 계약을 맺고 교열부터 생성, 팩트체크, 크로스체크까지 차례차례 저희랑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한컴입니다. 아마 공공 영역이시니까 HWP는 다 쓰고 계실 겁니다. 한컴도 MS의 코파일럿과 비슷하게 한컴 AI 어시스턴트라는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WP에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또는 보도 자료를 또 쓴다든지, 또는 우리 기관장님의 입맛에 맞게 파란색으로 시작하는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요약을 한다던가, 또는 숫자가 적혀진 부분을 잡아다가 표로 만든다던가 하는 기술들이 지금도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들이 온라인 버전에는 GPT-4.5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실 거예요. 공공과 금융 쪽은 대부분 다 폐쇄망,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환경에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챗GPT를 연결해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망 안에서 써야 되는데 작고 국문 잘하고 성능 괜찮은 모델이 과연 무엇인가 7개월 동안 검토하시더니 업스테이지 연락을 주시면서 저희 모델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POC도 꽤 많이 마쳤고요. 지금 정식 제품으로 차곡차곡 납품을 해서 2027년까지 25,000곳의 공공금융기관에 다 납품을 해서 쓰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 쪽입니다. 저희가 로앤컴퍼니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는 모바일 로톡 서비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슈퍼로이어라고 하는 AI 기반 법률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리서치도 도와주고 초안 소장을 작성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추궁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데 비법인의 과실을 밝히고 우리 손해를 최소한 형태로 작성해달라 하면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작성을 해줘요. 또한 우리 책임도 회피하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게라고 한 것들도 법률 스타일로 굉장히 잘 작성합니다. 이 모델을 지금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약 3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약 20%가 이미 유료 제품을 구입하셔서 이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을 희망하시는 대형 법무 로펌 같은 경우도 이 환경에다가 저희가 모델 넣어드리는 것을 함께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컴 그리고 조선일보 법률 모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공동사업 밑에는 업스테이지의 가장 견고한 LLM이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월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신 모델, 현재 저희가 7월달 타겟으로 만들고 있는 솔라이 프로 2.0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현재 학습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학습 중인 녀석 잠깐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글로벌 최신 모델, 제가 이걸 이름 다 지우긴 했지만 미국 모델, 중국 모델, 프랑스 모델, 국내 모델들 다 있는데 업스테이지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사이즈가 240B라서 업스테이지 모델보다 6배가 커요. 근데 아마 7월달 되면 저희가 아마 따라잡을 겁니다. 그러면 매번 바뀌잖아요. 저희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2년 반이 넘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고성능 모델들을 업스테이지와 함께하면서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LM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홍보를 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여기다 얹었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폭삭 속았수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가을 친정집에가 제일 좋은 감을 따다가 드릴 생각을 하며 한 계절 내내 공을 들였습니다. 예쁜 금명이를 보듯 매일 보고 또 보며 만들었습니다. 저는 금명이가 그렇게 이쁩니다. 충사범마 올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대답해 주러 가면은 자, 업스테이지 모델을 잘 읽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글로벌 뉴스의 모델들에 집어넣어 보면요. 보시면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곶감이를 또는 진저히 막 글자 다 깨집니다. 충사원마다 다 깨져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다 오류가 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LLM 모델은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이해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현해주는 통역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이런 이미지나 문서내에 있는 수기 데이터 또는 활자 데이터를 다 디지털화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통역사가 그런 역할이니까요. 근데 업스테이지는 이것을 OCR 기술로 푸는데 쉽게 얘기하면 뇌가 아닌 눈과 손으로 속기사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기사는 텍스트를 놓치지 않잖아요. 빠짐없이 닫힙니다. 하지만 문맥을 이해하거나 이미지를 해석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업스테이지는 그것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여기 아마 NGO 단체들도 계실 겁니다. NGO 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후원자와 피후원자 간의 소통을 잘 이어주기 위해서는 손편지를 매개체로 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팬데믹에 또는 임금 상승 때문에 이걸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LLM 쓰면요. 많이 깨집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살짝 요약해 드리면은 제프에게 말라위에 사는 프란시스코가 도와줘서 고맙고 너가 도와준 걸 잊지 않기 위해 회계사와 의사가 될게라고 한 얘기인데 여기 읽어보시면은 피트 삼촌께 제프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LLM 모델이 이미지에 대해서 또는 수기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업스테이지는 이것을 앞단에 OCR과 뒤에 LLM 붙여서 해결합니다. 자, 동일한 손편지를 OCR로 한번 읽게 되면요. 약간씩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텍스트가 떨어집니다. 이후에 이것을 LLM으로 입문하게 되면은 이 간곡한 이 눈물난 메시지가 그대로 다 살아서 텍스트가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국가기록원에도 또는 중앙도서관과도 이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저희 4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강력한 LLM 그리고 앞단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와 이미지 또는 여러 가지 필기체 활자체를 앞단에 인식해서 연결한 것들을 업스테이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저희를 좀 찾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을 드리면은 저희가 AI 이니셔티브라는 스킴을 짜서 초, 중고, 대학교, 대학병원, 비영리 정부단체 모두에게 신청만 하시면은 최대 1년 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눈과 손에 해당하는 다큐멘트 파스와 뇌에 해당하는 솔라 프로를 무상으로 다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AI 교육과 맞춤 멘토링 그리고 실습 워크숍도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은 단체분들의 좀 참여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업스테이지 그간 계속 자랑만 했는데 저희도 잘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비유하면은 고객은 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는 엔진만 만드는 페라리 같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만 가져다가 고객한테 주시면은 잘하시는 금융사나 또는 대형 회사들은 가져다 쓰시긴 하는데 아마 많은 회사들은 엔진만 가지고는 이런 차를 만드시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엔진을 공급하고 저희는 이 AWS의 견고하고 플렉서블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모델과 제품을 잘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AWS 파트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MSP 그리고 그 서비스 구현하는 파트너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파트너십이 같이 합쳐진다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던 가랑비에 옷도 젖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분들께는 저희가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품들은 모두 AWS 마켓플레이스 위에서 올라가서 OCR도 LLM 다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호스팅하는 console.upstage.a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솔라 프로, 다큐멘트 파스 또 여러 가지 부가 제품군들을 다 무상으로 놀이터처럼 또는 API 연결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제가 구성해 두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이게 AI는 한번 써보시고 맛을 보셔야지 그 다음부터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AWS 쓰고 계신 분들은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